미국 그 당시 재팬 에어라인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제 6대 업라인. 제 7대 업라인이 마가렛성 팻성입니다. 부인이 마가렛이고요. 한국말로 쓸까요? 마가렛이고 남편이 팻입니다. 팻성. 마가렛성 팻성. 팻성이 남편입니다. 이 팻이 모빌 회사 수석 변호사였습니다. 제 8대 업라인이 누구냐면 마가렛 스폰서니까 마가렛 스폰서 홍타이 왕입니다. 왕박사. 우리가 보통 왕박사라고 하는데 흥타이 왕이라고 보통 그러고 흥타이 왕. 그 다음에 부인 성함 아세요? 부인이 칭핑왕이라고 있어요. 칭핑왕. 이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컨벤션에 가면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 스폰서들하고는 인사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당신의 15대 다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왕박사가 제 8대고요. 제 9대 스폰서가 베티입니다. 베티성. 이분은 아시죠? 우리나라 왔었죠? 네, 베티성. 제 9대 스폰서입니다. 자, 베티성과 같은 구자를 운영했던 같은 레벨이 랭초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랭초우와 지인이 둘이 부부 사이. 자, 그 다음에 저의 10대 업라인이 누구로 올라가냐면 데이브 존슨이라고 이제 미국인으로 들어갑니다. 데이브 존슨. 부인이 한 10캐럿짜리 그 다이아를 끼고 있는데 데이브 존슨 부인이 손가락이 안 보이고 다이아만 보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11대 업라인이 러스 칼렌이 있습니다. 러스 칼렌이라고 쓰면 됩니다. 데이브 존슨 다 아시는 겁니다. 제 전체 역사 계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클라라, 제 할머니 완전 최고거죠. 클라라와 세 명이 조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클라라와 클레이크 브라이슨, 크레이크 틸러슨, 그 다음에 크레이크 틸러슨이 있습니다. 크레이크 틸러슨은 샌디 틸러슨의 남편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부사장. 그래서 이들이 최고 탑이었고 이쪽 라인에 러스 칼렌 라인으로 우리가 내려옵니다. 러스 칼렌 라인으로. 그 다음에 주력적인 라인이 리차드 칼라인이 있습니다. 리차드 칼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NS 라인이라고 해서 네슨 릭 라인이 있습니다. 네슨 릭. 이 네슨 릭 라인은 90년도, 91년도쯤에서 생겼습니다. 90년도 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88년서부터 시작해서 중국계 엘리트들에 의해서 회사가 컸다 그랬죠. 그 그룹이 이쪽 베티성에서부터 마가렛까지 이쪽 대 그룹입니다. 기시모토까지. 이쪽 그룹들이 그 88년, 89년, 90년 이때 대거 커왔던 주력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그룹 중에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쪽이 한 60에서 65% 정도 차지하고요. 굉장히 굵은 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한 1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한 얼마 될까요? 그래서 한 요게 한 제 생각에 20% 차지하고 여기 한 10% 차지한다고 그죠? 이게 40%니까 25%, 15%. 그죠? 그럼 맞습니까? 25%, 15%. 요 사이즈. 요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배운 거냐?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안 블루 다이아몬드들끼리 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 하와이안 트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하와이안이나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하와이안이나 이쪽에서 프레젠셜 리더, 프레젠셜 서클 레벨로 올라가면 미국에서 초청을 합니다. 최고 탑 리더들을. 그래가지고 일주일간을 같이 뭐 전부 모든 게 다 공짜니까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이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신입생 대접입니다. 신입 백만장자 대접. 그러니까 요즘 새로 생기는 하와이안들도 다시 우리들은 이제 구입생들이에요. 그래서 신입생 취급을 합니다. 다음 신입생 신고식 하고 그래요. 신입 백만장자 애들. 아주 귀여운 둥이처럼 취급합니다. 백만장자냐? 그러고 귀엽게. 그러면 이제 신규 백만장자들이 이들 모여있으면 눈을 펜쩍펜쩍 뜨고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차드 칼라인, 네생링 라인, 러스 칼렌 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흐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은 러스 칼렌스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깊이로 한 라인도 빼지 않고 하와이안을 쫙 만들어낸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슈퍼라이그입니다.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요. 리차드 칼 그룹 따로 모이고 네슨릭 따로 모이고 우리 이쪽 따로 모이는데 여기에 백만장자들이 제일 부글거립니다. 유명 인사들은 여기 다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혈통입니다. 혈통. 이 성공 혈통. 말도 혈통을 중요시 여기죠. 이 맥과 혈통이 어디로 흐르냐면 일로 흘러요. 저희 쪽으로 흐릅니다. 한국에서 맥을 제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맥이 한국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맥을 무시 못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들에게서 이제 전부 막 부글부글부글인데 이 중에 제 6대 업라인과 7대 업라인이 백만장자라고 해가지고 요 두 업라인이 소개된 것이 있어요. 또 이 두 업라인이 시애틀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애틀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주에 그 샌프란시스코 더 위로 시애틀이 있습니다. 그 시애틀에 아주 고급 동네가 있는데 그 고급 동네에는 강이 이렇게 흘러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숲속으로 집들이 큰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 앞에 이 요트들이 아주 그 대형 요트들이 딱딱딱딱 다 있어요. 그래서 요트를 타고 강을 타고 움직이는데 보통 시드니에도 이렇게 보면 시드니에서 요트들이 바로 집 앞에서 움직이거든요. 이들이 둘이 같이 이사를 갔어요. 둘이 업라인 다운라인 스폰서끼리. 그래갖고 집을 요 집 하나 사고 저쪽에서 하나 사고 해가지고 전부 그쪽 동네를 샀습니다. 그래갖고 저녁을 먹으러 오라 그러면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쪽 집으로 가서 스폰서 집으로 가서 저녁 먹고 배 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요 사이에 빌 게이츠 집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온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분들하고 저하고 얼마나 친하냐? 무지 친해요. 가면 얼마나 저를 또 좋아해 주는지 모릅니다. 데니엘 왔다고 막 그럽니다. 자, 언제 잡지냐 갔더니 2000년 fall 가을 잡지입니다. 그죠? 2000년 가을 잡지. 미국 Working at Home이라는 석세스 매거진 내 Working at Home은 거의 뭐 미국 전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공자들이 뭐 소개되는데 이게 제 몇 대 업라인이냐면 마가렛성, 팻성 7대 업라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집이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택처럼 움직이고 여기로 강이 흘러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곳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마가렛 팻성. 그래갖고 나오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entrepreneurial elite라고 그러죠. entrepreneurial은 뭐냐면 사업가 정신, 개척자 정신, 진짜로 사업가다운 사업가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이런 밀리어네어 성공에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서 크게 나왔죠. 그래서 뭐 여기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면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집하고 이렇게 지금 전면으로 나오죠. 여기 마가렛성이라고 찍혀 있죠. 마가렛성. 제가 여기 마가렛성이라고 썼죠. 팻성. 제 스폰서들입니다. 동국 그 사무실에 가면 이분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들을 이번 싱가포르에 가면 만나서 뭐 해달라고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밥 사달라고 하면 밥 사줍니다. 밥 사줘요? 그럼 사줘요. 자, 그래서 이들이 쭉 보면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갖고 풀로 마가렛성 Change Your Career 1988 요거 보이죠? 제가 1988년부터 이 회사가 폭발한다고 그랬죠? 이 여자가 자기의 잡을 언제 바꿨어요? 88년서부터 바꾸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52세고 미국에 이런 석세스한 워먼으로 부부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 집을 대충 지금 찍었는데 한 분야입니다. 이 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한 분야. 밖으로 해가지고 여기 요트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집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래갖고 좀 음식들 만들고 먹고 이 마가렛이요 아주 이런 그 무슨 타입이냐 우리가 나중에 타입 공부를 오늘 디스크 공부 같은 거 못하는데 하여튼 할 게 되게 많아요. 장점 단점 공부 뭐 디스크 공부 그 다음에 MH, LET 공부 뭐 공부할 것도 사실 시간만 내면 할 게 되게 많은데 무슨 타입이냐면 완전히 저 타입이에요. 그 감정 감수성 타입.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 거 뭐 만드는 거 뭐 사주는 거 이런 거 무지 좋아합니다. 무지 좋아하고 아주 감정적이에요. 마가렛성 우리 한번 오면은 우리 가끔씩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bout the Company 이 여자분이 남자분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던 컴퍼니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1984년에 만들어졌다 쫙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에는 또 누가 나왔냐면 꿈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이게 기시모토와 다마코상입니다. 요분은 아까 그분의 다운라인이에요. 기시모토 다마코 제 6대 업라인들이죠. 그렇게 아주 키도 쫄딱만 하십니다. 키도 쫄딱만 하시고, 이렇게 앉으신 분하고 키가 비슷한 것 같아. 부인이 키가 더 커요. 근데 굉장히 아주 그냥 착하시고 좋으십니다. 작으시긴 한데 아주 열정적으로. 일본인 중에서. 존경받으십니다. 일본인들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으세요. 기시모토상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한 뉴스킨 비즈니스. 막 본인들 쫙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일본에 우리가 동경돔에서 컨벤션이 열려요. 일본 컨벤션 가보면 도쿄돔은 얼마의 인원을 수용하냐면 8만 명 수용합니다.
8만 명. 그러면서 실내체육관이에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야구를 합니다. 야구. 실내체육관에서. 그러니까 동경에서 가장 컸던 실내체육관이기도 한데 거기에 꽉 채워가지고 저희가 행사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 이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 아파트가 일본에서는요 웬만한 아파트 하나 좀 무지 비싸거든요. 그죠? 그런 거 아시죠? 초호화 아파트가 일본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어떤 집이 있느냐? 이 기시모토 집입니다. 이것도 기시모토 집. 이번에 기시모토 보일 거예요. 다운라인이 집이 좀 더 멋있어 보이죠? 더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물가죠? 그래서 물가에 본인 지금 요트를 치워놨는데 이 요트를 타고 아까 보셨던 그 집으로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요트를 타고 일로 다시 와가지고 들어가 자는 건데 하여튼 노부모가 이 큰 집에 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떠댕기십니다. 떠댕기세요. 왔다 갔다. 이 집이 실제로 보잉 전복이 만드는 보잉 회사 회장집이었어요. 보잉 회장집. 네. 보잉 회장이 바로 기시모토한테 넘긴 겁니다. 기시모토가 잘기 부사장이었죠. 인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집으로 가는 사이에 빌 게이츠 집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 6대 업라인. 그러면 이분은 미국에 이 집이 있고 동경 돔 앞에 그 아파트가 있고 저를 아냐 모르냐 무지 친합니다 또. 데니엘 왔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자, 옛날 여기 보니까 석세스 매거진이 전부 미국에서 나왔던 잡지인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좀 옛날 얘기입니다. 95년도에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디비전을 아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공했던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말레루카라는 기업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NH 기업, 뭐 옥시프레쉬 기업, 엑셀 기업,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기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기업들이 다 네모 박스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네모 박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 자기 혼자 웃고 있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이게 홍보상인데 일본에 뉴스킨입니다. 뉴스킨만 네모 박스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박스가 그 다음으로 큰 박스는 어떤 박스입니까? 박스 중에 제일 큰 거. IDM 박스. 딴 사람은 개인만 나왔잖아요. 롤스로이스 자동차와 나와 있는 또 사진입니다. 그죠? 그럼 미국의 그 많은 기업 중에 하나는 박스 없이 가운데 나왔고 그 다음으로 크다는 박스는 IDN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IDN이 파마넥스 전신이었어요. 그죠? 디비전으로. 그럼 어떻게 나와요? 뉴스킨 내에 IDN 부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업처럼 따로 놀고 있죠. 디비전 제도가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야, 나는 IDN 할란다. 난 뉴스킨 할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지사에서조차도 우리는 완벽한 디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업은 그럼 같은 기업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개 있던 기업이 다 100만 장자가 올라가 버렸어요. 참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할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들입니다. 저희 보상제도가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기 이 브레이크론인데 브레이크론이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브레이크론이도 아주 친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진지 아세요? 하와이안 되셔가지고 가시면 되게 친해집니다. 일주일만 지내. 1993년도 포춘지에 얘기를 했잖아요. 93년도 포춘지에 뭐라고 설명했냐. 잘 안 보이는데, 저도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봐야 됩니다. Only 4 millionaires among the top leaders of 500 biggest compan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500대 최고 큰 사이즈 기업 중에 최고 리더들 중에서 오직 4명의 백만장자들만이 있는데 110 millionaires were created by 뉴스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킨에서는 110명의 백만장자가 만들어졌다. 자, 미국 최대 500대 기업에서 최고 탑으로 올라가서 500개 중에 4명이 있습니다. 써진 대로. 저희 쪽에서 110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왜 그럴까? 저쪽은 봉급을 받는 쪽이고, 우리 쪽은 매출액을 나눠 먹어버리는 쪽이고. 그죠? 생각할 것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그 숟가락으로 푸던 16년 전의 기업이 이런 짓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들의 수입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백화점이라는 유통마진은 뭐로 의미할까요? 이 옷이 백화점에 걸렸다가 팔리는 거 하나로 옷값의 3분의 1을 백화점이 꿀꺽 해버립니다. 백화점은 뭘까요? 팔기 위한 장치, 시스템입니다. 딴 데서 길거리에서 팔면 잘 안 팔리니까 아주 콘크리트 매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 이겁니다. 그 대신 3분의 1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백화점에서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죠. 근데 제품은 후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은 하나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장난이 아닌 제품이 백화점에서 안 팔리면 적어도 얼마나 남겠어요? 3분의 1은 남아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돈들이 우리한테 오면 이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아까 15억 달러래매요. 또 파마넥스는 5억 달러래매요. 4억 5천만 달러. 그럼 그 중에 3분의 1만 우리들한테 떨어져도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죠? 그럼 이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조사해 보니까 계속 확장을 할 것 같고, 우리 사장님들의 또 이 천재적인 경영 능력에 의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경영 능력자입니다. 주인이시에요. 천재적인 머리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새로 오신 사장님들께서 저를 딱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왜 포카리 스웨트를 먹고 있느냐. 이 회사 제품을 먹어야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맞는 겁니다. 그죠? 맞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그 아이디어를 돌리면서 내 전 팀이 사실은 저 티그린을 마시고 있으면요, 매출액은 건강도 좋지만 매출액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 물 사업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먹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먹었다가 사라지는 거. 반품도 안 돼요. 한번 마시면. 마시면 반품 됩니까?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 밑에 이제 그 당시 뉴스킨의 백만장자인 이성경 사장님이 이제 제 2대 다운입니다. 2대 다운. 그러니까 제 밑에 민선미 사장님이라는 백만장자가 있고, 그 밑에 이성경 사장님, 즉 유선인 사장님 부인인데 어카운트를 부인 이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쫓겨나면 끝장난다. 쫓겨나면 끝장난다. 그게 되게 그때 막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클럽을 만드냐, 쫓겨난 남편 구제 클럽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만들고 있어요. 부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 소유가 부인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꼼짝 못한다 그러잖아요. 저기도 그 부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충근 사장님도. 그래서 큰일 난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저는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주인입니다. B&J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자, 이 KR 번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페이지 투서부터 이제 보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조사했던 건 제가 컴퓨터망을 막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찍느냐, 이걸 지금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사실 볼란 볼 수 있는 건데, 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계산을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사업 상황에 1, 2에서 6차까지 독립을 가지고 보너스가 어떻게 움직이고를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봤더니 카나다의 사업 상황을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에 이성경 사장님이 우리의 기존 같은 사업의 개념이면 카나다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셔가지고 카나다에서 사업체를 만들든 공장을 만들든 홍보를 하든 카나다를 연구하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소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성경 사장님이 카나다 갔다 왔냐고 제가 물어보면 대충 아는데 안 갔다 오셨어요. 카나다에서 근데 사업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여기는 4차 독립 이그제큐티브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1차에서 6차까지 있죠. 그럼 이쪽은 그룹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는 반면에 여기는 본인 그룹 중에 4차 하나가 카나다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3차 브레이크웨이 중에서 독립된 사람이 4차가 카나다 쪽에서 물건을 샀든지 사지든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초반기 단계인데 이것이 이제 카나다에서도 본격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 보면 전 세계로 아주 다양하게 확장해가지고 세계 각국가에서 아주 다양한 돈들이 척척척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세계화 사업이라는 것이 개념이 많이 잡혀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카나다에서도 1,5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세계화를 시켜야 되고, 특히 중국인들을 장악해 놓으면 중국인들은 여기에 침이 마르거든요. 세계로 다 펼쳐버리죠. 그럼 우리도 같이 펼쳐지는 겁니다. 홍콩의 사업 상황이 있죠? 홍콩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사업 상황. 그 다음에 이걸 달마다 받아봐요. 달마다. 달마다 바라보는데 여기 보니까 대만의 사업 상황. 대만은 2차 독립 이그제큐티브가 거기 가 있는, 갔든 뭘 샀든. 대만. 호주의 사업 상황, 호주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호주에서 일하다 오셨기 때문에 호주는 1차에서 6차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호주 사업 상황, 일본의 사업 상황, 일본까지도 3차와 5차가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카오의 사업 상황. 마카오를 보니까 6차 독립 이그제큐티브가 마카오로 뻗었습니다. 마카오. 한국의 사업 상황이야 당연하겠죠. 우린 지금까지 이것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한국만이 사업 장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또 우리는 뭐만 알고 있어요? 뉴스킨만이 하나의 회사인 줄 알았죠. 근데 파마넥스도 회사고 빅프레닛도 회사다 이거죠. 그러면 세계 회사로부터 이렇게 전 세계가 커버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거를 컴퓨터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한 분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합니다. 이태리의 사업상, 세상에 이태리에서도 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그러고 봤더니 태국의 사업 상황도 있습니다. 태국.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무르익어가지고 디비전이 8개 디비전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화적인 머리를 처음부터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방에서 한다. 지방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 수입 구조를 한번 봐보면 저는 0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호주 번호로 돼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호주에서 수십만 달러씩 받아가지고 달마다 한국으로 갖고 와서 환율 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하는 겁니까? 외화 획득을 하고 있죠. 그죠? 외국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외화를 갖고 들어오죠. 수십만 달러. 저 같은 사람 100명만 있으면 수억 달러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수억 불짜리 수출입니다. 외화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호주는 무지 싫어하지만 한국에서 사실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고 이름이 개인 이름으로 안 돼 있죠. BNJ로 돼 있죠. 인터내셔널 PTY 리미티드는 주식회사라는 소리입니다. 왜 주식회사로 하냐?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으로 하면 세금을 50%까지 때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본가?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저는 커미션 브레이크다운이 왜 영어로 나오냐? 이거 호주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영어로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 다 일본말로 나오죠. 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비즈니스 액티비티 미국 쪽이 나오고 카나다 비즈니스 액티비티 저는요 태어나서 카나다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못 가봤어요. 미국은 가봤는데 카나다 국경을 한 번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기고 타이완 비즈니스 액티비티 대만은 놀러는 가봤는데 사업하러는 못 가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스트랄리아 비즈니스 액티비티 저는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비즈니스 액티비티 멕시코 비즈니스 액티비티 저는 멕시코는 정말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멕시코 코리아 비즈니스 액티비티 여기가 내가 하는 곳이니까 돈 들어오는 곳이고 그죠? 그런데 이태리 비즈니스 이태리도 사업 때문에 안 가봤습니다. 이 유럽 전체 여행을 할 때 한번 가봤고 타일랜드 비즈니스 여기는 갔었죠. 여긴 가 난리 친 곳입니다. 제가 완전히 있는 대로 난리를 치다가 온 곳입니다. 타일랜드 비즈니스 액티비티 그리고 필리핀 비즈니스 액티비티 여기도 갔었습니다. 필리핀 브라질 비즈니스 액티비티 브라질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이총우 사람이 갔다 왔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가가지고 2달을 본인이 있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벌써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브레이크웨이가 브라질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2대, 3대, 4대, 5대, 6대. 그죠? 제가 브라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무르익으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 자꾸 로버트리라고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세계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디비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계산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한 장을 제가 올리는 건데 1대 6%, 2대 7%를 계산해내는데 이거 잡아내는 거 보세요. 하나도 안 빼놓고 이걸 달마다 잡아냅니다. 한 사람을 놓고 전 다운들을 다 계산해요. 이걸 수백만 명을 계산해서 하나의 오차가 없어야 돼요. 이건 호주로 가는 돈입니다. 뭐 보세요. 여기 본인 이길제 있잖아요. 이길제 하필 그게 나오냐? 35포인트.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딱 보니까 이길제가 나오네. 이길제. 재밌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신뢰감을 주게 회사가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봉급생활자 사보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자영업을 내가 해본다. 전문직을 한다. 이쪽은 성공하면 바빠진다. 이쪽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이게 아주 튼튼한 회사를 골라야 된다. 그리고 비전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된다. 참 드문 겁니다. 저희가 운이 억세게 좋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만한 거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네트워크 기업 중에 전 세계에서 저렇게 돈 들어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제 시작인데 중국에서 뭐가 많이 팔린다고요? 180도가. 바잉 파워가 즉 물건을 사대는 구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구가 얼마? 15억. 그들이 사유재산이 없다가 생겼어요.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을 웃기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 있는 거냐? 겁나게 일합니다. 겁나게. 겁나게 일해요. 사장님들의 2년밖에 안 남습니다. 2년. 그 시장을 장악하는 날이. 그 시장이요.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단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보상제도를 간단하게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실체다. 실체. 살아있다. 돌아간다. 나는 했다. 회사님들 하시라 이것입니다.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분도 했어요. 이 77세도 하고 계십니다. 77세. 제 4대 스폰서.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세가와 할머니. 자, 저희의 보상제도를 간단 명료하게 봐보면 쉽습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여러 단계나 광고를 전혀 거치지 않고 막 축하 불꽃놀이를 하고 있네. 하라 그러세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라는 라인망만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나눠 먹는 것이 많은 사람이 나눠 먹질 않죠. 일반 기업은 광고업체도 나눠 먹어야 되고 모델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샘플로도 나가야 되고 백화점도 3분의 1 꿀떡하고 뭐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우리는 우리라는 한 라인만 통해서 움직이니까 전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맥시멈 가져올 수 있는 것은 58%까지를 외형 매출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58%. 이건 맥시멈인데 우리가 이거는 하기에 달렸습니다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6%만 갖고 올 수 있죠. 1대만 만들고 100포인트만 하면 6%만 갖고 옵니다. 디스트리뷰터가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58% 중에 작은 매출액의 6%만 가져올 수도 있고, 큰 그룹에서 맥시멈 58%까지를 다 땡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걸 다 못 땡기는 사람들 때문에 회사에서는 약 45% 정도가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상 35% 이상을 못 주게끔 막아놨는데 세상에서 이걸 막아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 막아놨어요. 막아놨어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기업이 아메인데 18%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은 줘야겠는데 법 때문에 걸려서 돈이 못 나가요. 그래서 저보고 일로 한국으로 못 바꾸잖아요. 제가 바꾸면 35%가 넘어버려요. 가뜩이나 지금 목에 차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호주에 왜 있느냐, 왜 한국 번호를 안 바꾸냐,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상 제가 못 바꿔버립니다. 바꾸는 순간에 큰일 벌어져요. 수입이 안 나가버립니다. 이 회사는요 전혀 이 법을 바꾸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45% 가둬서 18%만 줄 거니까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8%까지 하기에 완전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봐보죠. 여기서 15억 달러, 20억 달러, 뭐 30억 달러가 팔릴 경우에 어떻게 이걸 우리가 끌고 올 거냐. 그죠?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소비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에서 뽑혔어요. 소비자에서 스카우트 됐습니다. 다 우리는 소비자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참 시대가 우리가 하던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고 기존의 구식 유통망, 이제 완전히 구식입니다. 구식 유통망과 구식 광고 방법. 드디어 이제 구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형식의 구식 유통망과 구식 광고 방법은 서서히 퇴색하는 반면에 첨단 유통망과 첨단 광고 방법에 의해서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첨단 유통 방법과 첨단 광고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 중앙 유통 방식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구식 유통 방법이 전혀 설 자리를 얻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비즈니스 공부하다가 많이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기존 유통체계가 다 엉망이 되고 쓸모가 없어지고 신유통체계로 확 변하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자료는 나중에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첨단 유통 방법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에게 돈 줄 거 없어요. 우리가 이 회사를 갖고 있죠. 빅플래닛이라는 기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이 움직이거나 모든 것이 움직일 때 생산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58% 가지고 생산자 쪽에서 42% 가지고 땅땅 나눠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도중에 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역할 하냐? 여기에 모든 광고 역할, 그죠? 우리가 도매상 역할, 우리가 소매상 역할, 그죠? 우리가 판매 역할, 우리가 뛰어오는 역할, 뭐 싸그리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구성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소유권 확보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충분하게 나한테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노력한 만큼의 본인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 소유권이 인정되면 여기서 백만장자들이 터져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은 과거의 기존 유통 방법은 이 상당히 많은 돈들을 여기서 다 찢어서 사실은 이들이 부자가 됐었습니다. 이들이 백만장자 되고 그래요. 광고 회사에서 얼마 가져가는데요. 모델들이 얼마 가져가는데요. 그죠? 백화점에서 얼마나 돈 버는데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 돈이 우리 소비자로 다시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제도로 간단하게 타닥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큰 개념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다 우리는 소비자였다. 크게 보면 전체가 소비자입니다. 전체가 소비자예요. 소비자 중에 제가 아까 그랬죠. 약한 소비자, 강한 소비자. 강한 소비자가 있고 여긴 약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요건 일시적인 소비자, 여긴 영구적 소비자. 개념 정립을 우리 사장님들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자 소비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단순 소비자가 있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있고 사업자 소비자. 아무래도 여기는 일시적 소비자고 이쪽은 영구적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 소비자에 의한 사업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이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단순 소비자를 끌어당기게끔 유지시켜 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필요해요. 단순 소비자하고도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자 소비자 이 체계가 네트워크가 크게 구성되면서 이들 전체에서 단순 소비자들이 다 이렇게 거미줄망처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선 수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업자 소비자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사업자 소비자 중에 일반 사업자 소비자가 있고 전문 사업자 소비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자 소비자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테스트도 볼 필요 없고 시험도 볼 필요 없고 뭐 그렇게 큰 일을 전문적으로 할 필요 없는데 전문 사업자 소비자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볼 거냐, 본격으로 나는 해보겠다. 나는 한번 이거를 직업적으로 한번 개념을 잡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 사업자 소비자와 일반 사업자 소비자가 이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돈을 벌고 여기도 돈을 벌고 여기는 돈을 쓰기만 하는 곳입니다. 돈을 벌지는 못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버는 거와 여기서 돈을 버는 거의 차이점만 정확하게 알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일반 사업자 소비자는 보통 소매점 같은 거라고도 보셔도 되고 전문 사업자 소비자는 도매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물건은 전부 이쪽을 통해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쪽이 돈을 가져가는 건데 이쪽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이쪽은 조금 가져갑니다. 왜냐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 일반 사업자 소비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물건을 한 번에 이제 가입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원래 그래서 외국에는 다 가입비가 한 4, 5만원, 7, 8만원씩 다 들어갑니다. 가입비가. 근데 한국은 가입비를 못 받게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가입을 통해서 앞으로 일반 소비자는 뭐가 좋냐면 30%의 소매상이 뛰어오는 가격, 즉 LG25C가 모든 물건을 뛰어오는 가격처럼 우리들은 LG25C가 뛰어오는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더 비싼 가격으로 사요? 비싼 가격으로 사야죠? 그것처럼 이들은 소매점이 갖고 오는 것처럼 약 30% 정도가 DC된 가격으로 사는데 무슨 제품을 살 수 있냐면 한 번의 가입으로 앞으로 생기는 8개 디비전의 전 물건을 다 30% DC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죠? 8개 디비전 중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도 있을 거고 아이폰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보험도 있을 거고 그죠? 빅프렌즈에 갔던 각종 제품도 있고 파마넥스 30% DC 되죠? 뉴스킨도 DC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무한 확장되는 모든 거에 DC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무지 좋습니다. 왜? 신뢰하고 건강할 만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의 애용자가 되는 거죠. 이쪽은 여기서부터는 오프라인으로 구축됩니다. 오프라인. 이게 오프라인 구축입니다. 이게 오프라인. 이거는 뭐냐?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라인입니다. 단순 소비자도. 그렇지만 진정한 오프라인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완전 엮여 있는 거예요. 엮여 있기 때문에 다른 웹사이트를 안 들어가고 우리 빅프렌즈 웹사이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삼성 쇼핑몰로 들어가서 이들이 쇼핑을 왜 안 하냐?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빅프렌즈 쇼핑몰이 예를 들어 더 많고 더 싼데도 이쪽은 돈이 움직이고 자기한테 포인트가 움직이는 반면에 삼성 쇼핑몰이나 LG 홈쇼핑 쇼핑몰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결된 이상 일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오프라인 구축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강점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첫 번째로 컨택해서 구축했던 첫 번째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첫 번째로 가맹점을 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쳐다볼 수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었던 자기의 첫 번째 L1 라인, 이 L1 라인으로부터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저희 사업의 가장 핵심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58%까지 갈 건지 6%에서 끝날 건지 많이 벌 건지 조금 벌 건지를 본인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요, 너는 이렇게만 해라, 너는 이까지 해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스폰서도 원래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본인이 비전을 느끼고 본인이 알아서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 볼륨을 100포인트 정도를 했을 경우에 자기 밑에 모든 사람이 얼마를 했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해서 6%씩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아까 7% 쭉 계산되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6%를 전 지구상에서 상관없이 받습니다. 나중에는 디비전 8개에 상관없이 받게 돼요. 자기 다운라인이 콜레스틴을 사도 6% 들어오죠. 180도를 사면 들어와요? 들어오죠. 뭘 의미합니까? 8개 디비전 지구상에서 자기 1대 6%가 달마다 현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본인이 PB100, 100포인트면 미달러로 100달러, 12만원 정도가 본인 구자로 매출액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들어옵니다. 그 1% 무조건 주는 거 있죠? 그거는 그냥 뛰어넘어갈게요. 무조건 또 주는 것도 있습니다. 1% 주는 거. 난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저 할 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 번만 줘요? 왜 그런 걸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하여튼 저 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 거. 저 할 땐 그런 거 없었고, 이 6%, 7%도 없었어요. 저 할 때는요, 1대 5%로 끝났습니다. 2대 주는 거 없었어요. 이게 강화가 되더라고요, 회사가.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는 아까 7자 계속 보셨죠? 7%. 그거는 1대 6%들이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 사람이 또 구축해놓은 라인들, 요 사람이 구축해놓은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L2라고 합니다. 두 번째 라인. 즉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되게 많았죠, 아까 쭉 보니까. 그러면 내가 100포인트가 아닌 500포인트를 했을 경우에 500포인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제품이 좋아서 아까처럼 내가 저렇게 사서 마시든지 아니면 갖다 달라는 사람을 갖다 주면서 팔았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500포인트면 한 6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미달러로 500달러입니다. 왜 미달러를 점수제로 책했냐면 이 회사가 계산을 달러로 중심을 잡고 계산을 해내야 아까 같은 전 세계의 환율을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0포인트가 넘었을 때는 6%도 받으면서 L2도 7%를 받는 겁니다. 7%. 전부 7%씩을 받는 겁니다. 전부 7%씩. 그럼 아까 이길재 사장님이 7%를 받았어요? 6%를 받았어요? 저한테. 7%를 받았죠? 그럼 이길재 사장님이 몇 대 라인이란 소리입니까? 2대 라인이에요. 이게 비밀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직계 다운이 아니고 2대 라인이었습니다. 저렇게 적어보면 이렇게 빨리빨리 감각이 잡히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철저합니다. 얄짤없이 7%를 주잖아요. 그래갖고 7%가 다 나옵니다. 요걸로 일반 소비자는 끝입니다. 일반 사업자 소비자. 요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많이 받아봐야 6%, 7% 요 라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앞으로 생기는 전 디비전을 다 포괄할 수 있고 전 세계로 번져져도 상관없다. 즉 우리 사장님들이 싱가포르를 이번에 12월 6일날 이제 시상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싱가포르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내가 가입을 시켰습니다. 한국 번호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딱 왔더니 싱가포르에서 뭘 하나 샀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누구 한 명을 가입을 시켰어요. 싱가포르에서. 그래갖고 나도 몰랐는데 뭘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싱가포르에서 6%, 7%가 한국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겠죠? 일반 사업자, 본인이 그 대신 100%, 500%를 했을 경우에. 그죠? 안 하면 그달만 안 올라옵니다. 하면 그달 올라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로니가 이 보상제도를 만들 때 엘리트들을 다 끌어오려고 했었지만 이거를 썼어요. 영어로 썼지만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willing to work.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pay the pric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워크를,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상제도는 일하는 보상제도다. 워킹 프로그램이다. 그랬습니다. 즉,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 회사에서 못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willing to work, pay the price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자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 즉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원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내놔라. 아주 골아픈 겁니다. 그죠? 전부 일은 안 하고 내놔라. 망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willing to work, pay the price.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는 이걸로서 끝나는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업자라든지 그죠? 또는 전업을 하기 전이라든지 또는 알아보는 과정이라든지 그죠? 이런 경우에 아니면 시작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구축해서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볼륨이 충분히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문 소비자들은 자기 그룹에 요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이쪽 단순 소비자들도 많이 연결시키면 좋아요. 근데 이게 단순 소비자는 어떻게 많이 연결되냐면 혼자 뛰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룹 전체가 커지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이제 전문 쪽으로 보겠습니다. 전문. 아까 마가렛 성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와이언이고 백만장자가, 그러니까 제 위로는 단 한 명도 블루가 없습니다. 전부 하와이언이에요. 싸그리다. 그리고 전부 백만장자입니다. 기시모토서부터는 전부 천만장자입니다. 그랬죠. 제가 그랬죠. 제 수입을 3일에 번다 그랬잖아요. 제 수입을 3일에 벌어요. 제 수입은 30일짜리니까. 저희 10배 아니에요. 그죠? 3일에 버는 거죠. 하루 이틀 새밤 자고 나면 제 수입 벌고, 또 하루 이틀 새밤 자고 나면 제 수입 벌고, 돌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물론 소유권은 갖고 시작 안 했지만, 그러니까 남의 라인 만들어 놓은 걸 돈 주고 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들어와서 이런 꿈을 가지고 나는 내 걸로 만들겠다 해서 열심히 뛴 사람들입니다. 이따른 88년부터 뛰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어났던 게 그 마가렛성, 패성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오니까. 사실 오늘 시간이 안 돼 제가 공부를 다 못할지는 모르지만 내일 또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 역사 전체의 이해 속에 지금 현재 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 터지기 직전입니다. 무지무지 중요할 때예요. 지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을 못 자야 정상인데 잘 모르니까 해물짝 하는 겁니다. 도는 겁니다. 3일 지나면 재수입 벌고 3일 지나면 재수입 버는 게 3년 뒤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뛰겠나. 그죠? 그거에 대한 걸 감각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감각 사업입니다. 골프 칠 때 감각이 살아있어야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감각이 죽어버리면 딴 데 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의 감각을 살리고 계십니다. 날카롭게 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누리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때문에 저처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소유권이 큰 겁니다. 여기를 보면 아주 작은 소유권이에요. 직계 라인 L1과 그들의 라인 L2의 소유권만을 허가했습니다. 옛날에 일반 소매자는 직계 라인의 5%만을 허가했었어요. 이게 커진 겁니다. 확대된 거예요. 그죠? 이거는 30% DC에서 사든지 쓰든지 파는 거 있죠? 이거는 1차적 수입입니다. 이거 아세요? 물건 싸게 사서 계속 팔아갖고 돈 버는 사람들은 양동이 나르는 거랑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데 스톱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수입이 스톱하죠. 이거 감각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 수입입니다. 그럼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확보하자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일반 사업자 소비자에게는 완전히 맛배기를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맛배기. 그야말로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고 진짜 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시스템을 가지는 건 전부 이쪽으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전문사업과 서비스. 그래서 이제 LOI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이 차이를 공부하는데 맞냐? 맞잖아요. 그죠? 여기는 만들어진 거 있죠? 자, 한번 봐볼까요? 내가 직계로 몇 명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12명까지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틀릴 줄 알았더니 맞았네. 자기가 이 라인을 만드는 건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직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려면 해요. 옛날에 베티성이 이 감각을 모르고 처음 시작했을 때 740명을 직계로 가입시켰어요. 교육하고 전부 지라인으로 직계로 다 집어넣었어요. 뭘 모를 때.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들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L1, L2 보너스는 살아있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자기가 100포인트만 하는 한 이들이 계속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되죠? 이건 꾸준한 수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꾸준한 수입이 되는 것에 대한 맛배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꾸준한 수입이 아니죠. 자기가 스톱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까지가 1차적 수입,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동 수입이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동 수입은 여기에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수동 수입이 있는데, 여기는 1단계 레벨과 2단계 레벨까지로 끝나는데, 그러면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해서 100단계, 200단계, 3000단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생겨도 이쪽 사람들에게 허가된 범위는, 소유권의 범위는 요까지가 소유권의 범위로 허가됐습니다. 즉 일반 사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의 범위는 그야말로 맛배기 부분의 소유권의 범위였어요. 그죠? 100포인트, 500포인트를 한다는 조건 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하면 못 받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돼야 됩니다. 여기는 소유권 규모가 무지무지 커집니다. 무지무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 대신에 여기는 100포인트, 500포인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은 100포인트로 줄지만 그룹을 한 2000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뛰어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뛰어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2000을 하겠다고 하고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업가가 됐을 때는요, 2000은 아주 창피한 저 밑바닥 볼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5만을 할까, 3만을 할까 이러고 들어가야 정상인 거예요.
왜 남들은 다 3만을 한다는데 나는 15,000밖에 못했을까? 정말 나는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2천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정립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의 도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소유권은 뭐가 있냐면 자기 그룹의 1차적 소유가 있습니다. 자기 그룹 소유. 자기 그룹 소유권이 작을 때는 9%에서 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룹이 커질 때에는 15%까지 계산되는 자기 그룹 소유권을 이그제큐티브 이상들 또는 리더 디렉터 이상들은 갖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였죠. 사업자 소비자지만 즉 전문 사업자 소비자들은 1차적인 자기 그룹 전체 소유권을 갖는데 이거 자체 크기가 무한대로 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직계를 무한대로 가입하듯이 여기는 자기 그룹이 무한대로 크는 겁니다. 그럼 그룹은 뭘 의미합니까? 그룹은 여기 L1이 있겠죠? 저기서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두 번째 라인 L2가 있죠? 그러나 L3, L4, L5, L6, 그 다음에 L7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L7 아니라 L1000도 받습니다. L1000도. 1000대 다운도 받아요. 왜? 자기 그룹이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6단계 브레이크웨이하고 요 줄 6단계 줄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기 그룹은 1000 다운 아니라 10,000 다운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무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는. 그죠? 그 대신 이들은 독립을 안 했을 경우에 사업자로 네모박스로 독립을 안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에서는 무한대 다운라인까지 컴퓨터가 다 계산합니다. 이것이 그룹 볼륨입니다. GB. 그룹 볼륨. 그룹 볼륨이 2,000에서 3,000 정도밖에 안 되면 9%를 곱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보답을 주겠다라는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2,000에서 3,000 정도를 유지하는데 이걸 혼자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본인은 그룹장으로서 그룹 원들을 만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움직이면서 이거 정도는 우습게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자세와 제품 교육력과 모든 걸 확보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본인은 100만 유지해도 나중에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포인트만, PB 100만 유지해도. 자, 그래서 2,000에서 3,000이면 9% 정도를 계산해 줍니다. 인센티브를 낮은 퍼센티지를 계산하죠. 3,000에서 4,000 사이 정도의 그룹 사이즈라면 좀 더 크죠? 10%를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4,000에서 5,000 정도를 했을 경우에 11%를 계산해 줍니다. 5,000에서 10,000 정도를 했을 때는 12%를 계산합니다. 10,000에서 그 다음에 25,000일 경우에 13%를 계산하고 25,000에서 50,000일 경우에 14%를 계산하고 50,000 포인트 이상이면 무조건 무한대까지 해서 15%를 계산하는데 이거에는 라인이 대수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을 안 한 한 지구상의 8개 디비전으로 지구상에 깔려버려도 끝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될까요? 전자선거할 땐 되죠. 전자선거할 땐 15억 인구가 손대기 시작하면요 겁납니다. 그 속도 뭐로 돌아요? 바이러스처럼 번지는데 그거 계산을 못 해보셨어요? 돌아야죠. 내 다운이 2824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독립 안 한 전자선거에 회원들이 들어와서 다르르르 가입하기 시작할 때 그런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들이 이헬스나 이뷰티로 제품들이 움직였을 때 나는 이것을 유지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다운이 해외에 있어도 돈이 올라옵니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다른 디비전으로 가입해도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그럼 내 그룹 볼륨은 나중에 8개 디비전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걸 다 포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룹 볼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10,000포인트 정도를 했을 때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10,000포인트 정도를 했을 때 여기에서만 올라오는 수입은 10,100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 조금 넘겨야죠. 이왕이면 10,000을 조금 넘겼을 때 수입은 대략 13%를 곱하죠. 그러면 1,300달러 정도가 올라옵니다. 1,180원을 곱하기 때문에 한 140~50만원 정도가 실제로 올라오는 거죠. 140~50만원이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L1, L2의 보너스도 또 추가되겠죠. 이 사람은 이미 요거를 받기 위해서는 100 정도를 하니까 적어도 L1 정도는 올라오고 바보가 아닌 이상 한 500 정도 한다 그러면 L2까지도 올라오면 여기에서 이 사람의 실제적인 수입은 한 170만원 내외로 올라오는 게 맞죠?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170만원이면은 웬만한 풀타임 잡을 뛰어가지고 몇 년씩 일하면서 봉급 생활자로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 사업에서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집중하면서 그룹원을 키우고 관리해서 한 10,000포인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수입이 개런티되는 상황입니다. 독립 수입 빼놓고도. 그죠? 또 하나, 그룹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전자상거래가 들어가서 밑에서 막 집이 하나가 샀다 팔렸다 막 난리가 나고 어디서 팔렸나 봤더니 카나다에서 팔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돈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태국에서 팔리면. 자동차가 브라질에서 팔렸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180도가 10세트 나갔어요. 올라오죠. 그래서 5만 포인트가 되면 15%를 곱합니다. 그죠? 5만 포인트 정도가 됐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이것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15% 정도를 곱하면 미달러거든요. 5만 포인트 곱하기 15%면 얼마죠? 7,500달러. 맞습니까? 제 계산이? 네. 미와 달러로 7,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180원을 곱하면, 약 1,200원을 곱하면 얼마 정도 올라올까요? 8,900만원 정도 올라오죠. 네. 거기다가 L1, L2 조금 들어가서 약 이 사람의 수입은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900만원 정도면 대기업의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부장급 넘어가죠? 월수입으로 900만원이면 네? CEO 수준이에요? 부사장급 900 벌까요? 벌 수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이렇게 커진다고 해도 얼마밖에 못 받을까요? 전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이 팽창되더라도 여기에 L1, L2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무한대로 커지는 고무줄 같은 거를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전문 사업가 소비자로서 이 기업을 한번 손대 보려면,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손대 보려면 적어도 170만원 정도 수입을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러기 위해선 그룹 볼륨을 10,000포인트 정도는 유지하는 도전을 해보는 거다. 혼자는 불가능하다. 그럼 본인이 혼자서는 10,000포인트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을 리크루팅하고 교육시키고 같이 비전 주고, 오늘처럼 제가 쇼더 플랜을 하고 있죠. 플랜이라는 어느 모든 사업 계획을, 이 사업 전반체에 대한 거를 전부 소개하고 있죠.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품을, 아까 또 180도 좋다 그러죠. 또 무슨 파멜 제품 좋다 그러죠. 제품으로 막 나중에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 회사나 제품 기회를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하신 일은 아까처럼 이런 제품을 마시고 먹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른 회사 제품을 아무리 마셔도 돼도 포인트가 안 올라가잖아요. 이 제품을 연구하고 마셔야 되고, 모두가 마시게 하고, 모두가 서로 설명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본인은 한 170만원 정도에서 잘 됐을 때 한 900만원까지도 이쪽 단계 수입에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박스가 한 4,000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박스가 4,000개 생겨요. 그러면 4,000개로부터의 매출액의 5%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제일 조금 받는 9%보다는 훨씬 적게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한 4,000개 되면, 그래서 거기서 100만 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4,000개 되는데도 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역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골드면 1단계까지, 레피스면 2단계까지. 뭐와 너무 비슷합니까? L1, L2 이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철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의 현 수입은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결정해 오신 겁니다. 제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사장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장님들의 수입이 결정난 겁니다. 사장님들이 결정하죠. 왜? 이 수입으로 누가 나왔어요? 아까 이 100만 정도들이 나왔어요. 저 수입으로, 저 구조로. 저도 나왔고, 우리 사장님들도 바로 저 구조로 움직입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의식으로 머리를 돌리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주인이 돼서 내 수입을 이까지 간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룹이 없이 핀레벨만 높이는 분이 계신데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핀레벨을 높이기 때문에 그룹이 커지는 것 때문에는 괜찮아요. 그것도 이해는 있습니다. 그죠? 핀레벨이 높으면 그룹을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하지만 그룹을 하는데 맨날 핀레벨만 높이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룹하고 핀레벨이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한 박스를 한 4,000개 그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칠판이 남아나겠습니까? 못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는 네모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리는 네모는 제일 작아야 2,000이고, 제일 작아야 2,000이고, 많이 커지면 5만도 넘어가는 네모들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내가 네모를 어떻게 하면 아주 큰 네모로 4,000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미약한 네모로도 4,000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수입은 어떻게 결정날까요? 큰 네모로 4,000개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내가 교육을 무지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에 생기는 나의 조직 팀들이, 나의 이 마케팅 팀들이 아주 자기 사업에서 적어도 170만원에서 900만원을 벌어보겠다고 다 뛰는 사람들로 만들어졌을 때는 따봉인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줘야 됩니다. 턱걸이 인생을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처음부터 턱걸이 인생을 시작합니다. 2000.5, 2001, 그러다가 누군 1998 맞춰요. 그래갖고 회사 가서 2포인트인데 도와주십시오. 아예 그런 거는 개념을 모르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니 어디 사업자가 창피하게 2,000이 뭡니까? 2,000이. 많이 밑으로 내려가면 창피하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됩니다. 많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네모는 미니멈이 만이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5만 한번 도전해봐라. 900만 원이죠, 900만 원.
얼마나 재밌냐. 이러고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휴인이시니까 사장님들의 사업체를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장님의 사업체를 왜 미약하게 만듭니까? 이왕 만드는 거. 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우리 사장님도 좋고 그들도 좋습니다. 그들도 크게 만들어놔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제품 귀신들이 되게 만들어야죠. 제품 귀신이 돼야 됩니다. 타회사 제품 귀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만 쓰다 망하는 겁니다. 얘기할 때 나는 구찌 핸드백을 갖고 뭐를 쓰고 있고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 제품 하나도 안 나와. 그 사람 입에서. 그러면 돈만 왕창 쓰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입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죠?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회사 제품이 5천만 가지 1억 가지 지구상 전 제품을 손댈 때 그때야 뭐 괜찮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든 파마넥스, 우리가 인수한 파마넥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180도를 손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제품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쓰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잡히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네모를 한 4,000개 그려야 되는데 4,000개 다 못 그리고 좀만 그릴게요. 자, 요 네모가 요만해졌습니다. 요 네모는 뭐라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 사업체에 움직이는 내 팀은 10,000포인트가 기본이다. 한 170은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한번 도전해보자니까요. 그래서 한 10,000포인트에서 50,000포인트 하는 네모들입니다. 자, 이들이 내 회원으로 있다가 나도 대리점이 되겠다. 또는 사업가가 되겠다. 전문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하는 과정은 LOI라는 용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이번에 김삼윤 사장님께서 용지 한번 못 집어넣으셔가지고 난리 한번 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법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OI 용지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법적으로 내가 허가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나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전문가 소비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노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컴퓨터 계산을 시작하라. 라는 나의 법적 동의 허가서입니다. 그게. 그걸 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마쳤을 때 나에게 전문 사업자 소비자에 구상되는 보상제도를 돌려라. 내가 허가하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용지를 안 넣고 아무리 10만 포인트를 그룹 볼륨을 맞춰도 절대 사업자 소비자 수입을 못 받습니다. 왜? 사장님들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철저히 자기 허가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수입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장님들의 사인이 안 들어가거나 도장이 안 들어가면요 아무도 시작 못하는 사업. 그래서 나중에 잘 됐든 못 됐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될까요? 본인한테 돌려야 돼요. 본인이 사인한 거고 본인이 결정한 거고 본인이 연구한 거고 본인이 도전한 겁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가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라인이 생겼고 이 사람은 이제 레피스까지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3개가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요건 아직 안 생겼다고 치고. 이제 막 테이프의 한 면이 끝났습니다. 전자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1차 브레이크웨이고 이게 2차 브레이크웨이입니다. 2차. 여기가 2차. 그러면 이 사람은 1차 자기 그룹은요. 자기 그룹은 참 재밌는 게 9% 아니면 15%까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그룹. 하지만 자기 그룹이 아닌 그룹은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덜 하기 때문에 독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5%만을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5%. 근데 여기도 5%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까처럼 100포인트가 아닌 500포인트로 해야 2단계까지 내려가듯이 본인이 뭐를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사업자를 자기 그룹 내에서 한 명을 더 독립시켜서 팀 레벨이 이때 올라갔을 때 이 그룹의 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만 포인트를 한 그룹의 5%면 요것만 2,500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것만 한 2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2단계 그룹에서 누군가 5만 포인트라면 거기서 28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올라옵니다. 맞죠? 틀렸나? 맞죠? 300만 원 올라옵니다. 적게 봐서 280. 그러니까 자기 밑에 그룹이 커졌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룹이 크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그룹들이 있는데 2차 그룹을 이걸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받아요. 그냥 고달 날아가는 거예요. 만들어내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룹원 중에서 본격적인 사업자 소비자도 만들어내는 과정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자기 팀 중에. 이게 제 그룹 보려면 이게 제 그룹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가들을 배출시켜 나가요. 하나씩.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달에 또 한 명 만들었고 여기는 한 명 만들었고 여기 하나도 못 만들었고 여기서 한 명 만들었고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3차 브레이크웨이가 됩니다. 3차. 2차죠? 아, 여긴 1차네요. 여긴 1차. 이 사람의 1차. 여기가 2차 잘못됐습니다. 1차, 2차고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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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차, 3차, 3차입니다. 그죠? 자, 그럼 3차 수입은 이 사람은 받느냐? 못 받아요. 그렇지만 새로 생긴 요 2차와 1차는 받을 수가 있어요. 2차까지. 이 사람은 레피스 레벨이니까. 자, 시니어 리더 레벨이니까. 막 이름이 바뀌는 건 아까 디비전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5%까지는 받는데, 여기는 고스란히 돈을 못 받고 그냥 커지는 건 할 수 없어요. 고스란히 돈을 못 받다가, 이 사람이 4명 라인을 만들게 될 때, 루비나 매니징 리더 레벨로 올라가면서, 그때서부터는 3차까지의 수입이 나옵니다. 여기 새로 만든 건 1차예요. 그러면 여기 3차까지 수입이 5% 들어오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긴 2차였는데 3차를 3개 만들었고요. 여긴 2차인데 3차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 그 사이에 하나 만들었고, 요 1차가 2차를 2개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기 1차가 2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름이에요. 3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걸 봤다. 3차까지 수입이 5%씩 들어오는 이 수입이 상당히 많아지죠. 이건 무슨 수입일까요? 수동적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송수관이 형성된다. 물건이 팔려나가고 있죠.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죠. 송수관은 물건을 말에 대주고 있죠. 자기한테 현금이 들어가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을 쌓아나가는, 구축하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또 2차가 3차들을 또 만드는데 3차는 가만히 있냐? 4차들을 만들고 있어요. 4차 브레이크웨이들. 그죠? 자기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중국으로 또 건너가면 죽으라고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듭니다. 이게 하나, 두 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12개씩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얘가 3차를 12개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3차가 12개. 이 12개 사람들이 또 한 4개씩 만들어요. 3개씩. 3차하고 4차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이걸 4차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2개를 더 독립시켜야 돼요. 자기들. 그래서 6개가 돼가지고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 아니면 이그제큐티브 리더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두 회사의 핀 레벨이 틀리지만 똑같은 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4차 수입이 잡힙니다. 새로 생기는 3차. 그럼 여기서는 요 네모 박스 하나가 뭐라고요? 전 세계 8개 디비전에 지구상의 모든 걸로 펼쳐져도 이게 수입이 다 잡힌다고 그랬죠? 그런 박스가 또 전 세계로 번져져도 수입이 잡힙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무지 복잡한 컴퓨터에 달려있어요. 박스 하나 안에 전 세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박스 하나 안에 8개까지 디비전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죠. 박스가 지구상의 오픈 국가로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복잡해져.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거미줄망이 시작되는 거죠. 4차에서 5차들을 만들고 있어요. 5차. 그러면 3차에서 또 4차 만들고. 조금 봤더니 여기 2차 또 만들고 있어요. 얘 노는 줄 알았더니 3차들이 전부 또 4차 만들었는데 얘가 3차 또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는 2차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얘도 놀지 않고 2차를 3개 만들었어요. 2차에서 또 3차를 2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스가. 그래서 한 4층까지 소요되는 거예요. 많이 커지고 있어요. 5차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4차들이 만들어내는 5차인데 여기는 3차가 무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차들을 만드는데 이 4차들이 다시 5차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5차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보다 훨씬 더 큰 게 5차입니다. 그럼 5차까지 수입을 받으려면 본인이 2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5차까지 만들려면 8 다이아몬드 이그제큐티브가 되든지 파마넥스에서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리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5단계까지 수입이 다 잡힙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5단계들이 만들어내는 6단계들이 또 있어요. 6단계가 제일 많아진다. 이 전체를 다 더한 것보다 요거 전체가 다 만들어진 것보다 6단계로 만들어진 게 더 커지죠. 6단계까지 수입을 받으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를 마지막으로 더 만들어가지고 독립을 시키죠. 12개를 독립시키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든지, 리스킨에서는. 아니면 프레이드 엔젤 리더가 되든지.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맥시멈 6단계까지의 수입이 전부 다 계산돼서 컴퓨터가 아까처럼 계산해가지고 컴퓨터가 올려줍니다. 정확하게 컴퓨터가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12개가 아닌 3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요 3개를 15개를 유지한 채로 6개월을 연속 유지시켰을 때는 하와이언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핀 레벨로 올라가고 아까처럼 하와이로 일주일간 초청을 받아서 회사의 중요 전략을 다 얘기하고 저 메인 부자들을 다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와이언 블루 다이아몬드고 요 밑에 파마넥스에서는 프레지덴셜 서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언 블루 다이아몬드 또 이쪽에서는 프레지덴셜 리더고 서클을 준비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평균적인 수입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할까를 가름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막 그려봤고요. 현실적으로 한번 그럼 계산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계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단계까지의 수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역사상에 가장 많은 보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네트워크 기업보다 많은 100만 장자와 1000만 장자 현재 수요가 없습니다. 저희만한 숫자의 100만 장자와 1000만 장자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 기업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저희 숫자를 해야 돼요. 900명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한가 한번 조사해 봤을 때 우리가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야 HBD지만 하와이언 블루 다이아몬드 수입은 블루 다이아몬드와 같은 6단계로 고정해버립니다. 하와이언이나 블루나 수입은 똑같습니다. 수입이 차이가 나는 거 없어요. 자, 그런데 블루 다이아몬드 때 수입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우리가 6단계 브레이크웨이 네모에 그죠? 6단계 5%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3,000포인트 이상을 본인이 그룹보험을 유지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12개가 일단은 집계로 자기가 있는 경우, 12개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4개씩 3개에서 12개 그룹은 있는 거죠? 독립시켰죠? 자기 그룹은 부에서 15%를 받고 있지만, 자기 그룹에서 사업자로 독립한 사업자가 12명은 독립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 집중적으로 일할 때는 한 2년. 빨리 하는 사람은 1년 반까지. 중국이 오픈됐을 때는 한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에 잘하면 50만 정도, 50만.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건 1단계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우리가 동일 5%를 받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생길까를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하나씩만 늘어나면 이 사람이 하나씩만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골드 레벨로 다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12개씩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2개인 네피스급으로 만드는 평균으로 계산해요. 근데 그 계산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루비도 있죠, 에메랄드도 있죠,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죠, 하와이안들도 있죠,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일단 집계 12개만 있냐면 12개가 아니라 거의 한 26개 라인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민승종 사장님은 2대에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2대에 지금 한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12개 라인 있잖아요. 이 12개 라인 중에 한 명인 유선희 사장님은 15개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라인인 이종우 사장님은 21개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 라인이 이렇게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제 라인은 훨씬 이거보다 많은 상태예요. 그죠? 많은 상태지만 작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라인이 12개, 2단계는 24개밖에 없다고 봅니다. 2개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벌써 1단계가 26개, 2단계는 한참 많습니다. 그죠? 3단계는 말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3단계 때는 요 2단계들이 다시 둘 정도씩만 만든다. 이게 계산상 그런 겁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균 계산상 우리가 수입 계산해보기 위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정도의 수입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면 3단계는 이거에 이 사람이 2개씩 만들면 48개. 저 개인적으로 보다 훨씬 작은 거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48개. 4단계는 96개 정도. 평균적으로. 작게 봐주는 겁니다. 5단계는 192개 정도. 6단계는 384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길선생님부터 해보십시오. 37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숫자보다 6단계 하나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 문제는 타회사 같은 경우는 3단계까지만 5% 주는 회사가 있어요. 4단계, 5단계, 6단계 수입을 안 줘요. 또 어떤 회사는 7단계까지 수입을 주는데 7단계까지 줘요. 이 밑에 생기는 그룹도 줍니다. 그럼 308자가 한 2개 되면 한 6, 700개 되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1단계를 5% 주는데 2단계를 4%, 3%, 2%, 1%, 0.5%, 0.01% 이렇게 줍니다. 숫자는 많은데 퍼센테이지가 극도로 작아져 버리면 여전히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의 강점은 뭔지 아세요? 6단계까지를 5%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1단계의 12개 5%는 크지 않지만 384개 5%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거를 전혀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준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 그럼 이거를 다 더해도 괜찮아요. 왜? 동일 퍼센테이지니까 더해서 곱해도 좋습니다. 그죠? 그럼 수입을 한번 봐보면 이걸 다 더하면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756개 정도 나옵니다. 4,000개가 아니라 756개의 네모만 갖는다고 평균적으로 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가 한 756개 갖냐? 실제로 갔습니다. 그럼 756개가 몇 포인트 이상을 보통 하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는 4,000포인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B 평균이 4,000포인트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5%를 받기 위해서 3,000포인트 이상을 해야 되는 건 좀 알고 계시죠? 사업자분들.
3,000포인트 개발하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평균은 4,000.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그룹은 평균 만을 해야 된다, 5만도 간다 이렇게 하고 도전하시면 평균 그룹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럼 그룹 볼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품의 규칙, 제품을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셔야 되고 평소에 제품으로 애용하셔야 돼요. 그죠? 제품 인생이 80%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회사 제품. 그럼 그룹 볼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미니멈인 2,000포인트만 계산하겠습니다. 2,000. 756개가 2,000포인트 턱걸이만 한다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진짜 미니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0.05인 5%만 곱한다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달러의 10%면 200달러죠. 2,000달러의 5%면 100달러죠. 100달러를 1,180이지만 12만원으로 계산, 12만원 정도로 한번 봐볼까요? 12만원. 그러면 하나 네모에서 평균 12만원씩 올라온다고 보십니다. 하나 네모. 작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아까 5%가 280만원도 올라온다고 했죠. 5만 포인트. 2,000포인트밖에 안 하니까 12만원밖에 안 올라오는데, 문제는 756 곱하기 12만원이면 이게 평균 현금 월 수입인데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보세요. 756 곱하기 12. 12만원짜리 756개. 1,000만원이요? 9,072만원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파워인데, 우리의 파워가 어디에서 주력적으로 움직입니까? 6단계의 동일 업무입니다. 이거 다음으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건 또 2배 수입. 9,072 곱하기 2 수입부터 시작되는 게 있는데, 이거까지 얘기해드리면 고리 아프실 것 같아서 뒤로 미루고, BBP 부자가 있습니다. BBP 부자. 제2그룹에서도 2배 수입을 올려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그거는 복잡하니까 추후에 이것만 보고도 누가 만들어졌냐? 저 페이티에서 기시모토가 뛴 겁니다. 이거를 맥시멈 다 받고 본인이 5만 포인트에서 다 받고 6% 7% 다 58%까지 땡겨버립니다. 이해가시겠죠? 풀로 다 땡겼죠. 풀로 다 땡기는 사람 많지 않지만 이 수입은 무슨 수입일까? 이걸 잘 연구해보죠. 이게 바로 아까 4분면에서 비사분면적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된 시스템에서 계산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많고 그룹이 크고 많이 확장되고 또 비비 수익까지 움직이고, 그래서 월 10억도 도전하는 겁니다. 월 10억인 사람은 한 달 수입이 3,400만원 1수를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도전하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1수 3,400. 그래서 저는 중국을 안 갈 겁니다.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사라질 것 같아요. 아주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지 중국에서는. 타겟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런데 이건 그래서 제가 8년간에 만들어왔던 그런 사업체고 운영체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거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의 주인이 되시려면 아까 보세요. 그냥 단순 소비자는 쓰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걸로 끝납니다. 일반 소비자는 디스카운트 받으면서 1차적 수입, 팔아서 판매 수입 받으면서 그때그때 살지만 이거는 수도파면은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맛배기로 너무 기초적인,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이 수동 수입을 한번 맛배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자로 도전했을 경우에는 본인 개인 그룹만도 한 170에서 900만원도 벌지만 이거에 의해서도 상당히 거대한, 이거는 레버러지 효과라고,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뛰면서 본인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저도 만들어졌고 스폰서도 만들어졌고 저런 얘기가 나오고 110명이 나오고 막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역사도 우리가 살짝은 터치했습니다. 저희 핀 레벨도 터치했고 다 터치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스스로 내 미래를 내 스스로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게 사업 성공의 가장 중대한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뛰는 겁니다. 책임도 내가 지고 성공에 대한 걸 누리는 것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 못하셔도 사장님이 성공 못하신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공평하게 주어진 보상제도가 있었고 세계적인 엘리트들을 끌어오려고 했었고 willing to work, pay the price. 이거 참 중국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좋아할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 일할게 대가 줘라. 일할게 뭐든지 할게 대가 줘라. 중국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제도가 중국인들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중국계들이 터진 겁니다. 미국에서. 그죠? 제 스폰서들이 칭핑왕 막 왔다 갔다 하죠. 그 베티성 중국인이잖아요. 중국인들이 돈 감각이 많거든요. 일 죽으라고 하려고 하고 놀고 먹으려고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15억 시장이 저 보상제도로 이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이 세 개의 회사의 디비전 개념으로 터질 때 우리들이 가서 그렇게 교육 안 시키냐? 교육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2년 뒤에 어떤 일을 내가 거머쥘 거냐. 오늘의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사장님들이 결정한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스폰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정말 이제부터 창피한 겁니다. 스폰서가 뭐라고 합니다.
야, 우리 좀 행사장에 가자. 1박 2일에 가자. 야, 좀 와라. 갈까? 되게 여기 가줄까? 내가? 뭐 해줄래? 내가 가주면. 아이고, 답답하게 그지 없습니다. 와줘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다. 와줘서. 뭐가 좋습니까? 와줘가지고. 본인이 본인 사업을 이해하고 죽으라고 뛰기가 바빠야 정상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show the plan.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가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대단히 강의를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걸 전부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녹음 다 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참가하신 분들만 카세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참가 안 하신 분들이 받아봐야 감도 못 잡습니다. 이 수많은 걸 보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한번 참가하신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으면 이제 감각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돈 주고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 1,000원씩에 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들어서 감각을 익히셔야 된다. 감각 사업들, 감각. 감각을 익히고 자신이 있고 확실한 증거 자료가 대비되고 이럴 때는 성공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남의 말만 듣고 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본인 돈 본인한테 들어오고 그죠? 이렇게 돼야 나중에 투자도 해보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이거 2, 3년 뛰면 돼요. 어디 가서 사업체 해가지고 2, 3년 뛰어보세요. 뭐 되는 거 있냐? 그죠? 왜 우리가 중국을 보는지 아세요? 중국은 나도 열심히 뛸 거예요. 그렇지만 뇌랑 결합되어 있는 중국 사람들이 지성공을 위해서 15억 시장을 두고 밤잠한다고 늘어나면서 뛸 때 그 파워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포인트 강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사람 지금 중국말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중국말을 배웁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자기 조직망을 열심히 키우는데 집중하시면 자기 조직망 중에 한국말하고 중국말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겨요. 그렇죠? 자기가 중국을 갈 때 혼자 중국을 무슨 뭐처럼 뛰어들어가가지고 공중처럼 뛰어가지고 중국을 자기 혼자 다 장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7,000명 다운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중국을 7,000명이 동시에 쳐보세요. 우리 사업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만든 걸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중국 가서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에서 만든 걸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죠. 데리고 들어갈 생각.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죽으라고 만들어야 이 중에 중국 전문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중국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를 앞세우고 나머지 사람들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나 2002년 초서부터는 1년간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 전략 노하우는 제가 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사장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 적어도 월 수입 1,000만 원은 벌어놓고 있어야지. 내년 1년 한 달 동안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룹 볼륨 뭐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열심히 계획하셔가지고 본인 사업체 아닙니까? 그죠? 하다못해 비전 없는 택시 운전을 16시간 하면서 230만 원으로 18년을 버는 사람 이제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때밀이 20명을 밀고 나서 9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900만 원 연봉 1억 그죠? 버는 건 좋은데 이게 얼마나 피곤해. 20명 그러다가 몸 아파버리면 수입이 갑자기 끊어져. 갑자기 거지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짭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제부터 다시 이만한 게 있겠냐. 이만한 회사가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보장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해내잖아요. 그죠? 또 하나 좋은 점은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미약해도 혹시 우리 사장님들이 소개했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머리가 돌아버리면 민선미 사장님처럼 자기 밑으로 하와이안 둘을 직계로 소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죠? 또 다른 사업은요. 자기가 못하면 얄짤없이 다 거기는 끊어지는 사업. 그러니까 한번 여기는 최선을 다해 도전을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보고 자기가 도전하고 투자도 하고 마음이 들어가야죠. 마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제 위치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돈 얼마 받습니까? 강의하고 10원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확장시켜놨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커지고 나서 중국을 치고 들어갔을 때 먼저 죽을 때까지 보상이 오는 겁니다. 할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대단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학원 강사들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하고 그죠? 무슨 수입? 1차적 수입으로 끝납니다. 학원 강사. 강사 목 아프거나 해가지고 스톱하면 수입 끝이에요. 죽으라고 가르쳐서 상대방은 다 공인중개사 합격시켜놓고 자기는 몸 아프면 땡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얼마나 괜찮은 사업이에요. 힘이 나서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치 않으십니까? 속 내용을 알면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이야 기뻐 죽겠다 이러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왕 할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결정을 내고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나르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를 뿜어서 300km 이상 달려야 비행기는 안정되게 공중에서 날아갑니다. 그죠? 비행기 속도가 늦춰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겁니다. 뜨기로 결정했으면 멋있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안정된 저 높은 곳으로 떠서 먼 곳을 쳐다볼 수 있는 데가 옵니다. 그죠?
그 천둥번개가 치는 밑에 있잖아요. 천둥번개가 치는 밑에 있으면 온갖 비를 다 맞고 천둥번개를 맞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왜 이 세상이 노했냐?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냐? 왜 비바람이 치냐? 여기 올라가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냐? 왜 이렇게 세상이 즐겁냐?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 밑에서 비 맞고 천둥 맞고 있을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들의 인생은 사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할 만한 아까 회사를 보셨고, 결정할 만큼 신뢰감 있는 제품들을 보셨고, 사장님들이 이걸 가지고 후진 거를 인수해도 내가 그랬잖아요. 후진 회사를 인수했어도 뛰어야 될 판에 기가 막힌 걸 인수해주니 얼마나 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주인의식을 못 가지면 말짱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장님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이쪽 그 비즈니스 사업면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이쪽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생길 수가 없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5세가 되면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들어갑니다. 자, 봉급생활자가 싫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사분면은 이쪽에 있는 S사분면입니다. S사분면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자기가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라는 것이 있고, 자영업.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가지고 기술로서 시간과 돈과 바꾸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자, 기술을 가지고 머리 한 사람을 깎고 나서 한 사람 머리를 깎고 나서 돈 얼마 버는 미용사라든지, 한 건을 해결하고 나서 돈을 받는 변호사라든지, 또는 치아 하나를 교정하고 나서 돈을 받는 치과의사라든지, 또는 뭐 배관공이라든지 수리공이라든지 전기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문 따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지만 여기에 얽매여버리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문 따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 따주는 사람. 그 키라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문 잠궈지면 맨날 전화가 옵니다. 아유, 키가 문 잠겼습니다. 막 달려와요. 따라하게 문 따줍니다. 그죠? 평생을 문 따줘야 됩니다. 그러다 문 따주지 못하게 생겼을 때 수입이 또 끊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건 1차적 수입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따주는 사람이 100만장자 됐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쪽 세계는 그런 세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영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운영해서 여러 가지 큰 자본이 들어가고, 이쪽은 5년 내에 90%가 무너진다고 그랬고, 다시 5년 내에 살아있는 10% 중에 다시 이 중에 90%가 또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냐? 여기에는 치열한 경쟁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의 부족함도 있고, 왜냐면 5년 정도 뭘 해나가다 보면요, 자본이 딸립니다. 딸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많은 걸 집어넣고 움직이기 때문에. 또 경쟁사들이 들어왔을 때 움직이게. 우리 이길재 사장님 계십니까? 이길재 사장님? 아니,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축하해드릴 게 있으니까. 이길재 사장님 같은 경우에 봉급생활자 국민은행에서, 그죠? 10몇 년 일하셨나? 15년? 14년? 15년.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15년 봉급생활자를 하셨어요. 그래도 은행원은 옛날에는 이 철밥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나세요? 철밥통. 깨지지 않는 밥통. 네, 철밥통. 요즘 잘 깨집니다, 철밥통이. 은행원들이야말로 완전 복입니다. 심심한 분을 해버립니다. 그죠? 사실이에요. 이 보험급생활자 15년을 생활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뭐를 손댔냐면, 이쪽 사분면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사분면을 못 들어가시고, 그 당시에 가진 이제 2억 정도를 받으셨대요. 그 퇴직금으로. 한 번 꽝 받았는데, 그거 좋긴 하죠. 그렇지만 2억 갖다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한 200만원 정도 잉여 수입이 잘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영업을 하셨는데 오락실을 내셨습니다. 오락실. 그 당시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오락실을 내는데 들어간 돈이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왜요? 그 오락기계 다 사야죠. 그죠? 그거 이 빌딩 그거 해야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딱 1년 7개월 만에 주변에 더 큰 오락실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더 큰 데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길재 사님 오락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썰렁 그 자체. 그걸 쳐다보는 또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계셔서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가 정리했답니다. 정리하면서 날린 돈이 이것저것. 이제 왜냐면 돈 비싸게 주고 샀다가 정리하려니 싸구려로 넘겨야죠.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운영하면서 손해나고 뭐 2억을 날렸답니다. 2억.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것이 봐요. 1년 7개월, 5년을 채 못 넘기고 끝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셨다가 이제 이쪽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쪽 세계로 들어오셨고 이번 이제 블루다이아몬드가 되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세상의 사분면을 많이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은 자영업 쪽이고, 그 다음에 남의 택시 운전 회사에서 이름을 빌려서 움직이는 것은
약간 봉급생활자면서 자영업이 결부되어 있는 인센티브 그런 세계고, 그렇지만 문제는 하여튼 그분들도 1차적인 수입의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끊어지면 뭐든지 다 끊어진다. 그래서 5만 여종의 직업 중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이쪽 계통에 속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이쪽 B사분면인 비즈니스 오너라고 됩니다. 영어로는 비즈니스 오너 사분면입니다. 여기가. 자,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업체, 오너라는 건 소유주라는 소리입니다. 오너, 소유주라는 소리죠. 소유주. 뭔가를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 권리 소유주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체 비즈니스를 우리가 시스템으로 봤다면 무언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시스템 사업체를 소유하는 소유주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쪽 시스템입니다. 박준이 머리만 깎았으면은 이거는 전문직 쪽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박준이 머리를 안 깎으면 수입이 끊어질 텐데, 박준은 머리를 써가지고 박준 미용실이라는 가맹점들을 계속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맹점에서는 박준이 직접 머리를 깎냐? 그게 아닙니다. 박준이 했던 그 노하우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배워서, 그죠? 교육받았죠? 그래서 박준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 로얄티를 내죠? 그럼 박준은 자기는 집에서 휴식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투자사분면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걸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한 50개 박준 미용실, 전국에 깔려있는 미용실에서 영업이 움직이면서 자기한테는 로얄티가 탁탁탁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죠? 자기가 혼자 머리만 깎고 있는 경우, 시스템을 만든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입증된 시스템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입증된 시스템에 편승해서 소유권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만들 경우에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해당이 돼야 되고, 본인이 종업원들을 움직여야 되고, 그죠? 본인이 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것이 작동을 안 하면 본인이 다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전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전체. 자, 그 다음에 입증된 시스템을 사는 경우는 좋은데, 입증된 시스템 살 경우에 리커링 인컴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말하는 멀티플렉스 인컴, 이제 수입의 4분면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는 뭐로 이제 좀 조사를 해서 들어갈 거냐면, 나중에 수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 세상에 5만 가지 종류의 직업 중에서 수입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이것은 일단 리커링 인컴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유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리커링 인컴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불어나는 멀티플렉스 인컴이 여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게. 단지 시작할 때 소유권을 갖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첫 시작 스타트 비용이 작을 뿐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저 그룹을 아예 누가 와서 돈 주고 사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 건 비쌉니다. 왜냐면 200~300억 원에도 안 팔아요. 200~300억 원 하면 이제 한 일부 정도로 우리가 돈을 이제 굴린다고 봤을 때 한 달에 한 1억 정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 10억이 넘는데요. 10억이 넘을 땐 1000억 정도 줘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죠? 제가 비싸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소유권을 사서 갈 수도 있지만, 소유권을 안 갖고 일단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크게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제는 돈을 크게 안 냈다고 이걸 우습게 한다든지, 별거 아닌 걸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사업 세계에서 뛰는 사람들 같은 정신력으로, 주인의식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입증됐냐는 것을 사실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어제 알아봤죠. 세상에 많은 기업들은 있지만 정말로 입증할 만한 기업, 정말로 신뢰할 만한 기업, 또 노하우가 있는 기업,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왔던 기업, 10년 이상 된 기업, 세계적으로 펼쳐진 기업, 이런 것들을 어제 조사해 봤습니다.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내가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 곳에서는 인생을 걸면 어떤 결과가 난다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 걸려면 이쪽으로 걸어야 된다. 이왕 걸려면. 근데 걸려면 이쪽은 많은 자본이 있어야 돈 주고 살 수 있고, 이쪽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이쪽은 거기에 비하면 위험성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본인 소유권을 갖지 않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하고 다시 일하면서 본인의 소유권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 자, 그 다음에 I는 인베스터라고 해서 투자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는 투자가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결부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쪽 4분면이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100번 생각해봐도 맞는 겁니다.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우리 사장님들이 집에 가셔서 또 곰곰이 생각하고 주변 친척들 쳐다보고 또 주변 아는 사람들 쳐다보고 백방을 연구해봐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강의입니다. 어저께 제가 초반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이유가 이 세상의 짝과 수입의 사부면을 완전히 이해해야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과 리크루팅 파워와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 지금까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일한 것을 다 국가 소유였습니다. 그죠? 공산주의였으니까. 그러던 것이 이제는 네가 일하면 네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무섭게 일하는 중국인들에게 이거를 깨우쳐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납니다. 그러겠죠? 거기에 회사가 당시 열심히 일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받쳐줄 거고 꿈을 이뤄주고 약속을 지켜주고 돈을 확실하게 준다. 돈을 확실하게 준다. 먹고 도망가지 않는다. 이런 확신성을 심어줄 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지만 바잉 파워가 만만치 않은 중국에 전할 때도 이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정말로 이 회사를 조사해봤습니다. 회사가 디비전이 지금 3개인데 4개, 5개, 6개, 7개, 8개 S커브 곡선이 그려지죠. S커브 곡선이라는 건 한 기업이 쫙 커서 대기업이 되는 게 S커브 곡선입니다. 작은 기업으로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가 우리가 뉴스킨이라는 기업을 봤더니 한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아시아의 탑 1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아 매출액 탑 10. 그럼 제가 이제 보기에 파마넥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과학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죠? 이 보조식품 영역을 의학품 영역하고 완전히 섞으면서 완전 리드하는 기업입니다. 이 식품 영역이 몇 조 시장인데요. 또 의학품 시장이 몇 조 시장인데요. 이걸 완전히 리드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컸을 때 이것이 올려내는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즉 시장 장악하는 겁니다. 얘는 얘대로 시장을 장악하고 얘는 얘대로 시장을 장악합니다. 섞여서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화장품 회사로서 아주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세계를 분명히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러기 위한 과학 기술과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마넥스는 파마넥스대로 의학품 기업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 제품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를 봤더니 빅플래닛이라는 기업이 S컵으로 해서 대기업까지 클 때 빅플래닛이 컸냐?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기업입니다. 그죠? 발판을 철저하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그죠? 인터넷 서점 이렇게 떨 줄 몰랐네가 이제 인터넷 종합 쇼핑몰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난리 날 줄 몰랐네. 소리가 날 때 이 기업은 본격적으로 자기 위치에 위치매김을 하는 겁니다. 얘는 얘대로 이쪽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한 기업이 100만 장자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각 시장을 따로 치면서 또 커나가는 시너지 효과, 또 이들이 전부 이 지역으로 뛰어들고 이들이 전부 이걸로 뛰어들고 하는 시너지 효과를 어제도 공부했던 겁니다. 이 과학과 전략, 그 다음에 하나를 놓고 그렇게 집중화시키는 것, 이건 저희 기업만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기업에서 일하시려는 분들 데려와도 전혀 우리는 창피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모셔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저께 8개가 앞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즉 부동산 업계가 들어오고 금융업계가 들어오고 보험업계가 들어오고 그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많은 업계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깔려진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핸드폰을 쓰면서 움직일 때 핸드폰 썼던 분초까지 다 계산돼 나오는 미래를 우리가 펼쳐봤습니다. 그거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그만큼 강하게 비전과 현실을 또 전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이걸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보상제도라는 것은 엘리트들을 데려오기를 원했고 엘리트들, 그 다음에 willing to work, pay the price,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원했었습니다. 정말로 일해서 그 다음에 대가를 원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 이 중국계들은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일할 테니 나 대가 달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willing to work, pay the price라는 개념의 보상제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모든 그 나무는 열매로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쳐다보는 거죠. 그처럼 100만 정자, 1000만 정자가 가장 많이 쏟아지면서 자기의 인생들을 바꿨던 이 기업의 지금까지의 열매가 괜찮더라는 겁니다. 이 보상제도. 어제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 위에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할 것은 이제 수입의 3가지 종류를 공부합니다. 요거는 어제 공부 안 한 걸 공부합니다. 수입의 4가지의 사분면. 자, 이 수입의 4가지 사분면 꼭 기억하시고 평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건
평생을 머릿속에 넣고 사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수입의 4분면 중에 왼쪽의 1차적인 수입은 우리가 물양동이를 짊어지고 계속 물을 나르는, 그러다가 물양동이를 짊어지지 못할 때에는 수입이 끊기는 이쪽 왼쪽 4분면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른쪽 4분면은 송수관을 건설한다. 어쨌든 송수관을 건설해서 송수관을 타고 물이 흘러가서 제공될 뿐더러 또 하나 나에게는 돈이 흘러들어온다 라는 송수관 개념을 평생 갖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거랑 이제 짝입니다. 짝 개념의 이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수입의 세 종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수입. 수입의 세 가지 형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세 형태. 세 종류 또는 세 가지 형태. 이쪽은 4분면. 자, 세 형태는 영어로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첫 번째가 리니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니어 인컴. 이게 바로 1차 수입입니다. 1차 수입. 리니어 인컴이라는 것은 리니어, 한 줄로 되어 있던 인컴이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수입은 이런 1차적 수입이 있습니다. 1차적 수입. 1차적 수입이라는 것은 왼쪽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수입 구조 형태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돈하고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바꾼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수준이 높아지면 난 시간당 얼마짜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시간당 5만원입니다. 나는 시간당 20만원입니다. 난 비싸요. 시간당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돈하고 이 사람은 성공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계속 내야 되는 문제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못 내면 일하는데 돈은 스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recurring income이 있습니다. recurring income.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같이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recurring income이라는 것은 이거는 연속 수입이나 또는 수동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 수입이나 수동 수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임대를 했을 때 달마다 임대 수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은 겁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이 이거는 본인이 꼭 결부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자기한테 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사실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은 거. 이런 꾸준하게 자기가 돈이 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죠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죠.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은 바로 저희 형태 수입인데 아주 특이한 형태의 수입입니다. 리커링이 되면서도 하나가 더 붙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드문 수입인데 멀티플렉스 인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희가 리커링 인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저희의 정상적인 형태는 리커링이 아닙니다. 멀티플렉스 인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인컴을 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면 한국말로 되식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연속 수입인데 연속 상승 수입입니다. 연속은 연속 들어오는데 계속 상승하면서 연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수동 수입인데 수동이면서 계속 증가 수입입니다. 수동 계속 증가 수입.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합니다. 멀티플렉스 인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임대 수입은 임대 수입인데 어떤 입장이냐면 부동산 땅값이 계속 뜨면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들어오던 것이 70만원 들어오더니 90만원 들어오더니 150만원 들어오더니 250만원 들어오더니 350만원 들어오더니 이렇게 이게 멀티플렉스 인컴입니다. 들어오는 건 꾸준히 연속적으로 들어오는데 뛰어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맥도날드 같은 거를 15억 정도 줘가지고 입증해서 움직여서 샀을 때는 이거는 리커링 인컴은 가능하지만 이 멀티플렉스 인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이 하나고 그 지역이 뻔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고정적인 정도의 뭐 한 3천만에서 5천만 정도 수입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5억 수입으로 뜰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가 10개 만들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멀티플렉스로 커나가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을 만들었을 때는 멀티플렉스를 누려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업 주가가 계속 뜨는 경우에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만든 기업의 주가가 계속 떠올라갈 때.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되고 우리는 이제 멀티플렉스 인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컴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해볼 만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두 가지의 택시 운전 기사 선생님과는 다른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8년 전에. 그런데
택시 운전 기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입의 형태 때문에 또는 수입의 4분면 지식 이론 때문에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택시 운전사 그 기사 선생님들께서는 16시간을 일하면서 18년간을 일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벌써 엄청나게 자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감각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무슨 감각? 운전하는 감각. 그럼 자기 분야에 그런 고단위 감각을 익힌 채로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일한 기간이 벌써 18년이나 됐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이 18년을 그릴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택시 운전 기사 선생님께서는 동일한 고객들을 하루에 50명 정도를 태워가지고, 그죠? 50명 정도를 날라주고 돈을 받고 50명 정도를 날라주고 돈을 받는데 문제는 이게 쌓아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고객은 돈 내고 내리면 그걸로써 끝입니다. 과거에 내린 고객이 나한테 계속 돈을 주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8년을 일했어도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나 이때나 비슷하게 한 200만원대, 230만원대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1차적 수입 권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택시를 그만두는 순간 수입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얘기했죠. 두 개를 뭘 얘기했냐? 저는 오늘서부터 일을 안 해도 수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4분면이 이쪽 B쪽 4분면에 들어와 있는 거고 제 수입은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달에 우리가 180도가 나왔을 때 제 수입이 한 24% 정도 떴습니다. 근데 제 수입이 지금까지 봤던 수입이 웬만한 분들의 한 20년 가까운 수입인데 한 3년 어치의 봉급이 또 떴습니다. 그 봉급이 계속 나오는 건 좋은데 그 봉급이 떠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멀티플렉스 인컴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커링 인컴이 이게 꾸준히 그냥 계속 그걸로만 현상이 유지돼야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수 3,400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인트를 두는 이유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멀티플렉스 인컴이라는 것이 개념이 이해될 때 성공한 바위가 여기서 펼쳐져 나갑니다.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택시 운전사 기사 아저씨도 있고 또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아주 유능한 학원 강사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랑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 강사. 어제 하루 종일 강의했고 오늘도 아침서부터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도 제 아는 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갖고 공인중개사를 합격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 학원에 사람들이 아침 새벽서부터 자리 잡아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른답니다. 그거 따려고. 겁나게들 공부한대요. 그래가지고 또 공인중개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뭐 연봉 한 5, 6천만 원씩 뭐 6, 7천만 원씩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원 강사들이 막 부산으로 가서 강의하고 뭐 서울로 와서 강의하고 막 새벽부터 강의하고 밤까지 강의하고 막 그런답니다. 어떤 사람 막 쓰러져 가면서도 강의한대. 자, 그러면 그 부동산 전문 학원 강사와 저와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저와의 차이점이 우리 사장님들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저나 사장님이 똑같은 레벨이니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18년간 그려보겠습니다. 18년간. 요 인컴에 대한 개념을 이제부터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2000년도에 우리 사장님들은 요만큼의 사람들을 가르쳤다 칩시다. 한 60명을 가르쳤다고 칩시다. 60명. 60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2000년에 학원 강사가 60명을 만들었습니다. 60명을 교육시켰어요. 1년 내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일하는 건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교육시키는 거 비슷합니다. 가르쳐주는 거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우리 사장님들은 새로운 60명을 교육시킬 수 있죠? 있죠? 이분도 2001년에 새로운 60명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원 강사 경우에 2000년도 1년 내내 일한 이 60명은 어떻게 됩니까? 다 졸업하고 나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졸업하고 나가고 새로운 신입생 60명을 데리고 일합니다. 여기는 졸업하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졸업하고 안 나가요. 언제까지 안 나간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안 나가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안 나가요? 이 기업이 존재하는 한 죽을 때까지 안 나가요. 2년 새롭게 내가 60명 일했습니다. 여기도 2년 일했습니다. 60명. 자, 여기 또 나가버렸죠.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 새로운 60명 데리고 또 얘기해요. 나는 새로운 60명 데리고 얘기할 때 이 둘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쌓아가는 비즈니스. 이 개념을 지금부터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판도가 틀려집니다. 판도 틀려집니다. 잘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조심하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 조르셔야 됩니다. 이봉주가 시합 때 넘어지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끝나고 나서 주무시면서 가세요. 누구는 이 공부할 때 자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공부할 땐 자면 안 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리커링 인컴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줄지 않고 내가 일했을 때 번 돈 같은 돈이 여기에선 쌓아가는 비즈니스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멀티플렉스 비즈니스라고 그랬죠? 이 개념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2002년에 60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있을 때 2000년에 만든 60명은 살아있는다 그랬죠? 그대로. 근데 60명으로 있겠어요? 더 커져 있겠어요? 이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커져 있느냐가 이제 오늘 사장님들이 성공학을 배우냐 못 배우냐.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 놓으면 쭈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제대로만 좀 가르쳐 놓으면 이게 이만큼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만든 그룹은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커져요. 이만큼 커지겠죠. 난 2002년도에 만듭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18년을 그려갈 겁니다. 18년. 2003년. 2018년까지 그릴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60명을 또 만들었습니다. 2003년. 여기 60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경력 3년 된 학원 강사. 지가 만든 거 다 사라졌어요. 그죠? 2003년도에 이건 얼마나 커져 있을까요? 지사업하느라고 이만큼 커져 있어요. 네, 이만큼 커져 있고 여기 이만큼 커져 있겠죠. 2004년입니다. 나 또 60명 만들었습니다. 얘 또 60명 만들었습니다. 2005년에 가서는 1년간 푹 쉬었습니다. 얘 2005년에서 또 푹 지르셨습니다. 얘는 2005년에 거시 됩니다. 얘는 2005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 그룹은 이만큼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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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기 소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8년 가볼까요? 택시운전기사. 그래서 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 초반에 잘 만들어야 돼요. 초반에 열심히 할 가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이왕 하는 거 열심히 집중적으로 잘 해놓으면 가면 갈수록 이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비실거리고 제대로 못 해놓으면 이거의 강력한 장점을 활용을 못 해버립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 열심히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강하고 그룹을 모으고 챙기고 주인의식을 갖고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그룹 미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본인 그룹도 만드셔야 되고 본인 그룹 미팅도 해야 되고 본인이 사실은 데리고 자기 그룹대로 1박 2일을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 사장님들 정 못할 것 같죠? 남자 사장님 다운라인 뭐 하라 그러세요. 하다가 이렇든 저렇든 닥친 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초반에는 같이 뭉쳐서 나중에는 독자. 자, 우리가 하모니 그룹이 그룹인데요. 하모니 그룹에 내 그룹도 만들어도 됩니까? 만들어도 돼요. 우리가 팀 스피릿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해공군 전면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은 육군은 육해공군 전면 훈련도 있지만 육군의 훈련도 있을 거고 육군의 사단 훈련도 있을 거고 사단의 부대 훈련도 있을 거고 소대 훈련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모니의 대대적인 훈련도 있지만 그 외에 각 그룹의 훈련도 있는 거고 각 분대별 미팅도 있는 거고 우리 사장님들 그룹 미팅도 있는 거고 그거 하다가 대대적인 훈련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1박 2일이라든지 랠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떨 때 막 너무 연속으로 겹쳐가지고 막 벅찰 때도 있죠. 그럼 이런 사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지치니까 여기 가지 말자. 지치니까 여기도 가지 말자. 푹 쉬었다가 여기 한번 가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십니까? 진짜세요? 3번? 3번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떻게 3번씩이나 합니까? 한 이틀에 한 번만 드시지. 그 바빠 죽겠는데 3번씩이나 밥 먹고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3번씩 밥 먹고 있어요? 왜? 왜 근데 3번씩 밥을 먹을까요? 몸이 스테가 됩니다. 밥은 뭘까요? 에너지. 몸이 움직여야 할 에너지. 정규적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박세리가 골프를 치는데 너무 골프가 많다고 해가지고 골프를 안 치면 감각을 잊어버려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식사하고 비슷합니다. 식사. 정신적인 식사와 또 내가 운영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식사와 비슷해요. 우리 사장님들이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감기 걸렸으니 밥 먹을 맛이 없지? 그래서 그냥 자라. 내일 아침도 밥 먹을 맛이 없지? 입맛이 없지? 그냥 먹지 마라. 점심도 그냥 건너뛰어라. 저녁도 먹지 마라. 일주일간 안 굶어봐라. 밥맛이 없지? 또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까, 부모님? 그게 얘기하세요? 밥맛이 없을 때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숟가락이라도 한 숟갈 푸고 자라 그러죠. 쌤이나 데려오시니 밥맛이 없걸라. 그래, 죽을래 너. 그러면 밥맛이 없다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몸은 지탱해야 되니까. 나의 정신적 사고라든지 정신세계를 살려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 사장님들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사업에서 이런 구조의 에너지와 파워를 최대한 누리셔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비행기를 드라이브에서 땅바닥으로 고속도로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날려서 공중으로 날려서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비행기를 줬더니 붕붕붕붕 그냥 그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세상에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부산까지 비행기를 드라이브해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업같이 이런 막강한 엔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활용 안 하고 이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나의 정신력 차이고 나의 움직임 차이고 나의 주도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봐보세요. 60명을 만들지만 미래에 내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을 때는 이들은 어마어마한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초반부터 무시무시하게 가르쳐놔야 됩니다. 무시무시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꿈을 가지게 해줘야 되고 사장님들 하실 일이 이제 우리가 이 카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제서부터 강의해서 오늘까지 강의한 것이 카세트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사장님들한테만 드리게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고 팔 건데 사장님들 이름을 딱 적합해서 하나씩만 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드리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강의가 제대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집중적으로 1대1로 보면서 또 많은 자료를 보면서 이 순서를 밟아서 움직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다운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카세트 갖다가 들으라고 툭 던지죠.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안 들어요. 중간 한번 찍찍 몇 번 들어보다 말아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강의 다 아는 거 뭐 이래버립니다. 그 사람의 기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 테이블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왜 강의 테이블을 사장님들한테 드리냐면 사장님들은 감각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주인이 돼서 강의하시는 주인으로서 필요한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려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전혀 감각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받으면 손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갖다 놓고 뿌리시려고 하는데 뿌려봐야 오히려 좋은 사람들만 배려버립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이번 광주에서 제가 또 한 번 할 테니까 그 분위기에서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카세트가 가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비전을 보고 중국 시장까지 가서 뒤집어 장악할지 모릅니다. 그 좋은 인재를 카세트 하나 훅 던졌다가 우습게 알고 대충 감각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제 강의가 이 사장님에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 저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는 거 하고 졸면서 카세트 듣다가 막 운전하다가 졸다가 막 하는 거 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내용은 안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충만 알아버리면 오히려 모르는만 못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하는 거하고 카세트로만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거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성공학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그룹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기 나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이왕 할 거, 이 회사에 이걸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여기서 18년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18년. 그리고 여기엔 디비전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여기 요 사람. 잘 모르죠? 이 사람인데 뭔 알아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국가, 새로운 회사, 새로운 디비전 이런 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중요해요. 회사가 계속 비전과 희망과 이런 걸 줄 때 이들은 또 여기서 폭발하고 뛰고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핵심 성공 포인트 강의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면에 대한 수입을 보고 멀티플렉스 인컴을 보고 하면서 본 건데, 자, 이렇게 그룹이 지금 커져 나가야 되는 지금 입장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노하우를 갖춰야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우리가 여러 노하우를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개인 성공학 강의와 조직을 움직이는 조직학 성공학 강의 두